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이북 김영철이 올림픽 폐막식에 참가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통일부에서 브리핑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이 전하는 이야기는 결국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로 조명균의 말로 직접 다루기로 하지요.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은 분명히 북한이 일으켰다.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로 간주하고 있다. 김영철이 당시 정찰총국장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김영철은 노동당, 그러니까 이북 공산당의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그가 이번에 이북의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이 돼서 대표단으로서 방한을 하게 됐고,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그런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온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용서할 수 없는 김영철이 방한하게 되었는가? 그러한 고위급 대표단이 방한을 어째서 받아들였는가 하는 데 대해서 조명균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북측이 밝힌 방한 목적이 폐막식 참가다. 그리고 조명균 장관, 그러니까 결국 촛불 정부의 뜻이죠.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뜻이고, 그들은 이번 방한을 통해서 한 가지는 남북관계의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한 대화와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 방한을 받아들였다. 또 하나는 김영철이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문제를 협의하는 적임자이기 때문에 현재 그 지위도 그렇고 해서 받아들였다. 그러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한 대화와 협의라는 것은 이미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 소위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을 하자고 먼저 제안을 한 셈이죠. 평양으로의 초대장을 받아 놓았으니까. 그런데 김정은과 해도 시원찮을 일을 이북 공산당 부위원장하고 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누구라도 좋다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김영철이 방한을 수용했다 하는 것이 2018년 2월 23일 통일부 정례 브리핑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북 고위급 대표단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을, 방한하는 것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는가, 할 말은 했는가 하는 것도 살펴보죠. 이북 측이 2018년 2월 22일 오전에 고위급 대표단 방한 통지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들의 용어가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 표현을 볼 때는 일반적으로 통지를 받았다.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통지를 받았다 하는 데서도 참으로 불쾌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 통지문을 받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 상임위원회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바로 2018년 2월 22일 오후에 북측의 고위급 대표단이 방한하는 것을 수용한다 하는 통지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과연 그러한 대표단의 명단에 아무 이의가 없었는지 하는 것도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자들의 질문과 또 대변인의 답변 사이에서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이죠. 이북은 그러니까 김정은 측은 2018년 2월 23일 현재까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천안함은 2010년에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았습니다. 국제사회, 심지어 유엔도 북한이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지금까지도 북한은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우리가 오늘 추모하는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했던 2월 9일에는 물론 김영철이 방한하겠다고 한 그 브리핑이 나온 2월 23일에도 그들은 사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보궐 대통령, 촛불 청와대, 촛불 정부가 이북의 김영철을 위하여 온몸을 던져 방어막을 쌓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가지씩 살펴보기로 하죠. 김영철에게 천안함 폭침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통일부에서 그러니까 이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 어떤 기관이 공격을 주도했다는 점을 특정할 수는 없었다.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 얼굴도 못 봤고 그 어뢰에 이름표도 쓰여 있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죠. 이러한 답변을 함으로써 문재인 보궐 대통령과 촛불 청와대, 촛불 정부는 김영철의 편에 선 것이 분명합니다. 김영철과 우리 한국 국민은 서로 대적하고 있는 사이이죠. 김영철은 우리의 적입니다. 이 점에서 문재인 보궐 대통령 그리고 촛불 청와대와 촛불 정부는 친북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북측에 합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친북, 친미 하는 이야기는 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최우선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을 결코 버릴 수 없는 유일한 조국으로 여기는 한에는 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로울 때는 친중할 수도 있고 심지어 친북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조국이 대한민국인가 하는 데 따라서 이것이 친북이니 친민이 하는 것이 매국이 될 수 있고 옛날식 표현으로 반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은 이 문재인 보궐 대통령과 그 일당들이 이렇게 온 정신과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인물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들이 그러한 신뢰를 국민들에게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국민들에게 그러한 신뢰를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그렇다는 것을 만일 그렇다면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국민의 반대편에 가서 김영철의 편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그들은 바로 이 사건, 이 대목에서 북에 합류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둘째, 김영철에게 천안함 폭침을 사죄하도록 그것을 요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도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촛불정부 그리고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현재 하고 있는 일, 주 업무가 청소이지요. 적폐청산. 그것도 과거에 자기들이 그 청소할 그 임무가 없었던 그런 때에 있었던 그 지저분한 것들을 청소하겠다. 대단히 부지런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신조처럼 앞에다 모시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이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중요한 일은 하지 않고 앞으로 또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반대편에 가서 북한을 갸륵하게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과 촛불 청와대, 촛불 정부는 이 답변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김정은의 북한을 수호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김영철이 이 땅에 발 디디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김영철은 안 되니까 사람을 바꾸라고 요구는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에서는 이런 답변도 나왔습니다. 김영철 방한을 수용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 가운데 우려나 염려하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국어 어법상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국민들 가운데 우려나 염려하고 계시다. 무엇인가가 빠졌죠. 그러면 조명균 장관은 누가 우려나 염려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는 모든 국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민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민들 가운데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국민들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1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우려나 염려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려 또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분노가 아니죠. 김영철이 우리 한국당을 밟는다. 여기에 손님으로 온다. 하는 데 대해서 대한민국 주권자인 우리는 우려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노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차 또 착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명균 장관을 비롯한 우리가 걔네들이라고 부르죠. 문재인 보궐대통령, 촛불 청와대, 촛불 정부, 우리들이 아닌 걔네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촛불 국민만 국민이다 하는 점을 잊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촛불 국민들 가운데 우려나 염려하는 사람이 조금 있다.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죠. 이렇게 질문마다 빠져나가고 책임을 피하고 변명하고 한 번만 봐달라. 이런 식의 답변을 계속하니까 기자들이 직설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죠. 다른 걸 다 떠나서 지금 천안함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또는 유족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유족들의 반발이라는 말이 나왔죠. 확실히 반발은 우려가 아닙니다. 염려가 아니죠. 이것은 분노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5천만 국민의 분노인 것입니다. 천안함 유족들은 어느 한쪽에 모여있는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안함 유족은 바로 우리인 것이죠. 문재인 보궐대통령의 장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겠다. 자, 여기에서 이 말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봅시다. 우리는 분노한 국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분노한 국민은 명백히 우려하거나 염려하는 국민은 아닙니다. 둘은 같을 수 없죠. 그런데 이 촛불 정부는 우려하는 국민, 염려하는 국민을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노하는 국민은 내버려 두고 우려하거나 염려하는 국민을 위해서 방안을 만들겠다. 그런 것이죠.
이것은 결국 촛불 국민이 우려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풀이를 해야 겨우 우리 한국말로 뜻이 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촛불정부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우리 분노한 국민이 촛불 국민을 공격하거나 그들에게 가해할까 봐 그 촛불 국민을 보호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인가? 현재 이 통일부 장관의 말은 그렇게밖에 풀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노한 국민과 우려하거나 염려하는 국민은 동일한 국민이 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결국 문재인 보궐 대통령, 촛불 청와대와 촛불 정부가 보호하는 대상은 그것은 북한이고 김영철이고 천안함을 폭침한 자들이고 촛불 국민이다 하는 것이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김정은이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김영철을 보냈는가? 그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통일부에서는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의 방한 목적을 올림픽 폐막 행사 참가라고 밝혔다. 의도는 알 수 없다. 적국과 필요에 따라서 교류를 하면서 의도도 파악하지 못하는 장관이 공무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든 그렇게 순진무구한 목적으로 온다 하는 것이 통일부의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김영철이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사명이다. 역사적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의 임무로서. 첫째, 김영철을 천안함 기념관에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천안함의 잔해를 보여주고 46용사의 이름 아래에 꽃을 바치게 해야 합니다. 만일 그가 진실로 천안함 폭침의 죄인이 아니라면 부담 없이 따라갈 겁니다. 또한 이러한 그를 천안함 기념관에 데려가는 일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있어서 북측의 진정성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다음과 같은 장면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송영무 장관이 이것이 천안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말을 빨리 받아 넘기는 능력이 있겠죠. 그쪽 공산당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자이니까 김영철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소문보다 파손이 심하지 않군요. 우리 조선인민군 어뢰였다면 서해의 새우 정도의 흔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송영무 장관이 그러면은 거기서 당하고 말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차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겠죠. 김영철이 차이나 소리에 식은땀을 흘리게 말입니다. 둘째로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VIP석에 천안함 유족들 그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 천안함 유족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그러니 올림픽 폐막식 VIP석에 천안함 국가유공자 가족을 초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영철이 참석하는 만찬장에 천안함 유공자의 가족을 초대하고 그 대표를 문재인 보궐 대통령과 한 테이블에 앉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이번 김영철의 방한을 수락한 NSC의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 네 사람을 문책 파면해야 합니다. 5천만 주권자의 원수를 신성한 조국의 땅에 불러들여서 이 땅을 더럽힌 그 값으로는 헐한 것이지요. 질서정연한 국가였더라면 이번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 당연히 문재인 보궐 대통령 자신이 책임을 져야 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질서가 바로잡히는 그날까지 국민은 이 질서의 끈을 잡고 그 질서가 무너져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지킬 겁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